챔피언 결정전에 과연 어느 팀이 이름을 올릴 수 있을까요? 2020 한국 여자바둑리그 플레이오프 3차전 보내드립니다. 오늘 최명훈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포스트 시즌 들어 무서운 기세를 보여주는 부안 공소소금, 그리고 그 앞을 막아선 여수 거북선의 대결입니다. 자, 플레이오프 1차전과 2차전에서 한 번씩 주고받았고요. 자, 이제 마지막 최종 승부인데요. 예, 어제 여수 거북선이 이제 3국에서 김혜민 선수가 거의 진바둑이었거든요. 네. 근데 대역전승을 거두면서 이제 3차전까지 왔는데 기세는 여수 거북선이 약간 더 살아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일진 1퇴의 승부를 보여주는 두 팀, 오늘 마지막 승부가 펼쳐지겠습니다. 자, 과연 오더 어떻게 짜였을까요? 포스트 시즌 일정과 함께 오늘의 오더까지 공개합니다. 2020 한국 여자바둑리그입니다. 자, 부안 공소소금이 4위로 포스트 시즌에 이름을 올렸고요. 자, 준 플레이오프에서 승리를 거두고 플레이오프까지 진격했습니다. 예, 1차전에서 이제 승리를 거뒀는데 어제 이제 역전패를 당했거든요. 오늘 거의 단판 승부까지 왔네요. 자, 오늘 승리를 거두는 팀은 이제 챔피언 결정전에 진출을 하게 되겠고요. 정규리그 1위를 기록한 보령머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보령머드 최정 선수를 보유한 막강한 팀인데요. 과연 어떤 팀이 그 챔피언 결정전 파트너가 될 것인지 궁금합니다. 자, 플레이오프 1차전과 2차전. 자, 1차전에서는 부안 공소소금이 승리를 거뒀고요. 바로 어제 펼쳐졌던 2차전에서는 여수 거북선이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예, 김혜민 선수, 허서연 선수의 대국에서 저도 이제 TV로 중계를 봤었는데 거의 허서연 선수가 승리 거두기 일보 직전까지 갔었거든요. 근데 김혜민 선수가 그 바둑을 대역전승을 거뒀습니다. 네, 이 양팀 특히나 오더에 있어서 좀 특징이 있다면 2차전에서의 이 바로 오더가 정규리그에서도 두 번 모두 나왔던 바로 그 오더거든요. 예, 서로 자신 있는 오더를 낸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아, 그만큼 오늘의 오더가 궁금해집니다. 자, 먼저 양 팀의 선수들 만나보겠습니다. 자, 김효정 감독이 이끄는 부안 공소소금. 역시 오유진 선수가 제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고요. 허서연 선수와 이유진 선수와의 호흡도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예, 허서연 선수는 뭐 이지명 딱 7승 7패 정도 했고요. 이유진 선수는 정규 시즌에서 성적이 부진했는데 그래도 포스트 시즌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과연 오늘도 기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자, 그렇다면 이현웅 감독이 이끄는 여수 거북선 만나보겠습니다. 자, 정규리그 2위를 거두면서 조금 더 유리한 고지에서 출발을 하게 됐고요. 김혜민 선수 역시 이번 시즌 참 좋았죠. 예, 김혜민 선수 올해 최고의 한 해를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특히 어제도 거의 진 바둑을 보통 선수 같으면 포기할 수도 있었는데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면서 결국 역전승을 거두고 3차전까지 오게 한 장본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지명, 송혜령 선수 정규리그에서는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포스트 시즌 들어서는 좀 흔들리는 모습인 것 같아요. 약간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그 부담을 떨쳐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과연 오늘 어떤 모습 보여줄까요? 대망의 오늘의 오더 이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국 장고대국입니다. 자, 이유진 선수와 송혜령 선수가 만났네요. 예, 송혜령 선수 1, 2차전 다 패했는데 오늘은 이제 장고로 그래서 이제 좀 나온 것 같고 또 이제 상대 전적에서도 이유진 선수에게 3대1로 앞서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드디어 이길 찬스가 온 것이 아닌가 싶은데 과연 심리적인 부담을 어떤 식으로 떨쳐낼지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송혜령 선수 포스트 시즌에서의 첫 승 오늘 기록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자, 속기대국에서는 어떤 선수들이 출전하게 됐을까요? 오유진 선수와 이영주 선수가 만났습니다. 자, 두 선수는 우승을 합작했던 그 경험이 있는 선수들이거든요. 예, 예전 같은 팀에서 이제 활약을 했었는데 오늘은 이제 적으로 만났어요. 특히 이제 상대로 두게 됐는데 상대 전적은 이영주 선수가 의외로 3대1로 앞서고 있습니다. 오유진 선수에게 상대 전적을 앞서는 선수가 별로 없을 텐데요. 그렇습니다. 객관적 지표에서는 오유진 선수가 앞서는 것이 사실인데요. 상대 전적에서는 이영주 선수가 앞서 있습니다. 자, 오늘의 오더가 공개가 됐습니다.
이유진 선수와 오유진 선수를 이렇게 배치한 포지는 플레이오프 1차전에서 부안 곰소소금이 승리를 가져갔던 바로 그 작전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차전에 승리를 거뒀으니까 다시 한번 그 승리 오더를 낸 것이 아닌가 싶은데 네. 여수 거북선은 약간 비틀었어요. 예. 자, 상대 전적에서는 여수 거북선의 선수들이 모두 좀 앞서 있습니다. 오늘의 오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그 1, 2국 오더만 봐서는 상대 전적만 보더라도 여수 거북선의 오더가 약간 더 좋은 것이 아닌가 싶은데 네. 이게 뭐 오더 잘 낸다고 꼭 이기는 건 아니거든요. 예, 뚜껑 열어봐야 알겠죠? 네, 자, 챔피언 결정전에 진출할 한 팀 오늘 결정됩니다. 자, 플레이오프 3차전 지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 한국 여자바둑리그 여수 거북선과 부안 곰소소금의 플레이오프 3차전입니다. 선수들 이제 곧 대국이 시작이 될 텐데요. 자, 먼저 일국 장고대국에 출전하는 선수들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일국 장고대국에서 만난 두 선수입니다. 자, 유진 선수는 이번 포스트 시즌에서 2승 1패, 그리고 송혜령 선수는 2패를 기록 중에 있는데요. 자, 과연 두 선수 오늘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자, 일국 장고대국 각자 1시간이 주어집니다. 40초 초읽기 5회, 다소 좀 느린 호흡으로 진행이 되겠고요. 두 선수의 멋진 대결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국 속기대국에 만나는 선수들 역시 영상으로 소개해드립니다. 이국 속기대국 여자 랭킹 2위 오유진 선수, 그리고 13위의 이영주 선수가 만났습니다. 랭킹 면에서는 뭐 우유진 선수가 월등히 앞섰는데 상대 전적은 의외로 이영주 선수가 3대1로 앞서고 있습니다. 2015 시즌 인제 하늘내린의 원년 우승 당시 두 선수가 한솥밥을 먹었었는데요. 어제 동지가 오늘의 적으로 만났습니다. 예, 좀 진행이 됐죠? 흙이 이렇게 양화점을 펼치고 백은 소목을 하나 두니까 걸쳐서 붙이고 한 칸 띄고 흙이 세 칸을 벌리고 여기 3-3을 침입해서 맞고 나를자를 가니까 치받고 젖힌 장면이고요. 흙이 일단 손을 빼고 여기를 걸쳐갔습니다. 초반 무난한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고요. 대국전의 선수들을 좀 잠시 봤는데 다들 밝은 모습이더라고요. 예, 뭐 실제로 그런 선수들도 있을 거고 일단은 뭐 기분 전환. 네. 왜냐면 긴장이 안 될 수가 없을 거예요. 다 뭐 감독이야. 모든 선수들 다 긴장하고 있을 텐데 뭐 긴장하고 있다고 얼굴 뭐 좀 이렇게 굳어 있으면 더 긴장될 수 있으니까 네. 좀 약간 인위적으로 풀고 있는 거겠죠. 제가 선수들이라면 손이 바들바들 떨릴 것 같아요. 예, 긴장이 안 될 수는 없을 텐데 그래도 바둑판에 앉았을 때 뭐 그런 것 뭐 승부의 결과를 예측한다거나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지금 현재 판에 집중하는 선수가 더 좋은 내용과 승부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유진 선수와 이영주 선수, 자, 두 선수 모두 포스트 시즌 경험이 상당히 많은 편인 선수들입니다. 특히나 오유진 선수는 통산 포스트 시즌 성적이 11승 6패로 여성 선수 중에 최다승이더라고요. 예, 그만큼 많이 출전을 했다는 거죠. 예, 경험이 많고요.
어떻게 보면 아무리 자기가 성적이 좋아도 뭐 운이 안 따라주거나 뭐 팀과 합이 좀 잘 안 되면 포스트 시즌 진출하기가 쉽지 않은데 네. 뭐 팀빨이 있다 그럴까요? 오유진 선수는 2015 시즌 그리고 지난 2019 시즌 여자 바둑 리그에서 2차례 우승컵을 들어 올린 바 있습니다. 최정 선수도 2차례 우승을 했으니까요. 예. 뭐 아무래도 자기가 이제 성적이 좋은 것이 1순위를 가장 큰 이유겠지만 네. 예, 또 팀도 잘 만난 거겠죠. 예, 지금 여기를 이제 날짜로 받으니까 붙이고 2단을 젖혔고요. 뭐 보통은 뭐 이렇게 둬야 되겠죠. 이렇게 두고 이렇게 해서 넣을 때 여기서는 이제 좀 어려워요. 이거 두 칸 다가가는 자리도 아주 좋고 뭐 밀거나 일자 가는 자리도 좋고요. 좋은 자리가 많죠. 손을 빼고 3-3을 침입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여기 돌이 많이 놓여져 있기 때문에 이쪽 방면 어딘가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좀 의외의 선택을 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예, 이렇게 있는 수는 예전에 좀 많이 두어졌던 수법이고 요 근래에는 있는 수보다는 뭐 여기를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런 그림으로 진행하는 것이 더 많이 나오는 수법인데 오유진 선수 일단 간결하게 그냥 가만히 이었고 흙이 양호구를 치니까 이거 큰 자리 반대로 흙이 벌리는 것과 비교한다면 정말 요처죠. 예, 여기서는 흙이 어떤 선택을 할까요? 좀 눈에 띄는 자리가 있을까요? 뭐 이곳 젖혀서 이렇게 끊는 이 선택을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백이 이쪽으로 머리는 나오지만 흙도 여기 단단하게 모양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정석 선택도 뭐 흙이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영주 선수의 선택은 다소 무난한 쪽이네요. 예, 가만히 늘었어요. 뭐 아주 이바둑의 호흡을 길게 끌고 가겠다 뭐 그런 뜻이죠. 뭔가 좀 힘을 비축하는 듯한 느낌도 있고요. 예. 일단 뭐 두텁게 두어 가겠다는 거죠. 백은 일단 좀 돌이 삼선 쪽에 많이 치우쳐져 있죠. 흙은 뭐 평범하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 좀 확실치 않지만 두터운 이 모양이 하나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이곳을 이제 손을 빼게 되면 흙이 이런데 어딘가 이쪽 자리나 이쪽 자리 벌리게 되면 점점 깊어지는데요. 근데 백도 갈라치기에 어디가 맞는지 좀 애매해요. 그렇더라고 하더라도 좀 게을리할 수는 없는 자리일까요? 뭐 두기는 둬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 이곳 아니면 이곳인데 지금은 둘 다 좀 애매하긴 합니다. 자, 오유진 선수 돌을 집어들었습니다. 선택이 하변 쪽은 아니었네요. 예, 그냥 손을 빼고 이곳을 걸쳐 갔는데요. 흙도 지금 여기 머리가 백돌이 삼선 쪽으로 와 있기 때문에 꽁가기는 좀 그렇고 예, 붙여서 뒷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받는 것은 간격이 약간 어정쩡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좀 넓게 키워가게 되면 뒷문이 열리더라도 좀 어느 정도 커버가 되죠. 그래서 붙여간 것 같고요. 네. 뭔가 우변 쪽과 하변 쪽을 입체적으로 좀 키워가겠다. 모양이 어느 한쪽으로 키우는 것은 상대방도 삭감하기가 용이한데 이렇게 입체적으로 뭔가 키우게 되면 삭감하는 쪽에서도 고민할 부분이 더 많아지죠. 자, 붙여간 수는 흙의 이 배석을 고려한 진행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백의 다음 수는 좀 당연하게도 좀 예상이 되는 자리죠. 아니요, 뭐 젖힐 수도 있는데 때에 네. 따라서는 이곳을 그냥 늘고 이렇게 밀고 들어가는 수법도 두긴 두죠. 지금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예, 지금도 뭐 지금의 배석에서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왜냐하면 오히려 지금의 배석에서 그냥 젖히고 뭐 늘면 맞고
또 이렇게 입구자를 가더라도 이렇게 맞게 되면 오히려 흙의 여기 폭이 좀 넓어져서 그리고 백도 여기가 지키는 수가 간격이 좀 약간 애매해요. 오히려 안 두자니 집이 안 나고 흙이 먼저 들 때 백이 두자니 간격이 약간 중복의 형태가 될 수도 있거든요. 뭐 늘 수도 있고 예전에는 이렇게 끼우는 수법도 간혹 있었어요. 띄운다면 어떤 진행을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바깥쪽에서 맞고 이렇게 두는 것은 일단 여기를 끊어가서 이 싸움은 흙도 두텁기는 하지만 원래 이 두터움이 주변에 없다고 본다면 이거는 흙이 썩 좋은 싸움은 아니고요. 여기서 이 안쪽을 끊는 것은 여기서 그냥 있는 거 여기 단수 치면 이쪽에 백돌이 있으니까 축이겠죠. 그렇다면 축을 예방하려면 단수를 쳐야 되는데 늘면 그때 이으면 되니까요. 여기서 백도 이곳을 끊고 이렇게 단수 쳐서 버텨갈 수가 있는데 이 그림이 조금 어렵죠. 보통의 배석이라면 그냥 이렇게 두고 이렇게 둬도 흙이 할 만한데 지금의 배석은 백이 오히려 약간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유진 선수가 좀 여러 가지 수를 생각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수는 사실 젖히는 수인데 이 진행 백이 썩 마음에 들지가 않는군요. 자, 오유진 선수 그래도 무난하게 젖혀갑니다. 지금 보니까 두 선수가 이 양팔을 들고 있는 이 포즈가 좀 비슷하네요. 팔은 똑같이 들고 있는데 오유진 네. 선수는 주먹을 쥐고 있고 이영주 선수는 이게 뭐 겸손한 부위라 그러나요? 이 겸손한 가위인가? 부위. 가위요. 그럼 주먹한테 지는데. 혹시 이런 하트 본 적 없으신가요? 예, 이거 하트죠? 네. 하트. 예. 전 진짜 모르시는 줄 알았어요. 오유진 선수와 이영주 선수 평소에도 참 친분이 두터운 두 선수이기도 한데요. 오늘 큰 무대에서 두 선수가 마주 앉았습니다. 상대 전적에서는 이영주 선수가 3승 1패로 앞서고 있고요. 마지막 대결이 올해 초였더라고요. 올해 초 펼쳐졌던 이 용성전 여자 예선전에서 두 선수가 만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영주 선수가 승리를 가져갔는데요. 이영주 선수 올해 뭐 성적이 아주 좋은 건 아닌데 그래도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좀 예전에 비해서 좀 약간 바둑이 무르익은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좀 안정감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여수거북선 이영주 선수가 그래도 성적이 이 정도 해주니까 이렇게 2위로 포스트 시즌에 진출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된 것이 아닌가 싶어요. 여수 거북선의 주장 김혜민 선수가 워낙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이영주 선수와 송혜령 선수가 번갈아 가면서 좋은 호흡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솔직한 작전인 것 같아요. 그냥 쭉쭉 밀어버렸어요. 여기를 뭔가 엄청나게 크게 키우겠다 그런 뜻인데요. 백도 일단은 뭐 실리를 챙기니까 불만은 없어요. 뭐 아주 탄탄하게 여기 양쪽에 거의 한 10집씩 그리고 상변에 거의 30집에 가까운. 근데 지키자니 약간 좀 느리죠. 지금은 지키는 자리는 작은 자리고요. 그렇다면 삭감일까요? 지금은 근데 삭감이 어디가 맞는지 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여기도 폭이 깊고 여기도 폭이 깊은데 여기는 이쪽도 그렇고 이쪽도 그렇고 좀 열려 있어서 여기서는 어딜까요? 과연 어떤 자리일까요? 보통은 이 하변을 둔다면 그냥 4선 쪽 정도를 갈라치는 건데 지금은 뭐 5선 쪽을 어딘가를 두는 것도 이쪽의 좋은 큰 모양을 고려한다면 5선 쪽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여기도 일단 막히는 자리가 상당히 좋은 자리예요. 여기를 막히게 되면 이제는 침투하기가 물론 이쪽이 약간 좀 열려 있긴 하지만 만만치가 않고 여기 막히게 되면 이쪽 방면에 흙이 절대 선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흙이 한 수 더 넣었을 때도 상당히 이 집이 크게 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런 곳에서는 그냥 이곳을 하나 밀어둘 수도 있어요. 밀어둬서 일단 간격을 좀 좁혀놓고 그리고 하변 쪽을 가는데 좀 어렵네요. 감각적으로 4선 쪽이 맞는 건지 아니면 이 5선 쪽이 맞는 건지 5선을 두고 3선을 차지할 때 뭐 이런 식으로 중앙으로 어딘가 뛰어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네. 4선을 둬서 벌릴 때 그때 뛰면 좋은데 4선을 둘 때 그냥 흙이 이런 식으로 위쪽에서 씌워갈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일지는 좀 감각적인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결국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은 하변일 것 같습니다. 오유진 선수 오늘 상당히 신중한데요. 평소에도 워낙 신중한 선수인데 오늘 유독 더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오늘은 뭐 양 팀이 이제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기 때문에 특히 오유진 선수는 질 수 없죠. 지금 주장인데 상대팀 3장에게 패하게 되면 팀이 거의 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뭐 꼭 이겨야 되고 그런 압박감을 어떤 식으로 이겨낼지 궁금하네요. 일단 여기 들여다보는 수를 선택했어요. 흙이 꼭 있지 않고 뭐 이쪽을 벌릴 수도 있고 여기를 뛸 수도 있지만 어떤 식으로 응수하는 걸 봐서 그 응수 여하에 따라서 내가 다음 길을 가겠다. 그 뜻인데요. 오유진 선수 우하기 쪽 들여다보는 자리 선택을 했고요. 흙은 받아줄까요? 받고 싶지는 않아요. 지금은 뭔가 받는 것은 이 받는 수가 누가 정수라고 가르쳐줘도 좀 두기 쉽지 않은 곳이고 제가 생각하기엔 차라리 여기를 막는 수는 어떨지. 여기를 막게 되면 이쪽 방면에 절대 선수로 듣는 것이 있기 때문에 끊기더라도 싸울 수 있을 것 같고요. 백이 이쪽을 두기도 애매해요. 뭐 여전히 이곳이 젖히고 오고 치는 이런 자리가 절대 선수의 자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곳을 절대 선수로 만들기 위해서 뭐 이런 데를 막아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고요. 평소 이영주 선수의 기풍은 좀 공격적인 편에 좀 속하는 것 같거든요. 예. 일단 하변 쪽을 벌렸고요. 하변 3칸으로 전개를 했습니다. 백이 이곳을 끊게 되면 흙이 뭐 이런 데를 뛸 수가 있겠죠. 여긴 그래도 돌이 좀 놓여 있으니까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요. 오유진 선수 눈목자로 중앙 시원하게 진출합니다. 예. 여차하면 끊기더라도 이 한 점은 가벼우니까 여차하면 버리겠다는 거고 이 돌로 원래 이렇게 한 칸 뛰면 뭐 단단하기는 한데 흙도 이런 식으로 지키게 되면 약간 집이 크게 날 수가 있으니까 여기를 둬서 이렇게 지키면 돌이 여기 있는 것보다는 여기 있는 게 좀 더 가볍다. 뭐 그런 생각인 것 같고요. 흙도 우변 쪽을 받는 것이 보통일까요? 뭐 이쪽을 받지를 않으면 결국은 이런 식으로 백이 어딘가를 둘 때 이 공배 같은 곳을 하나 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곳을 두지 않으려면 여기를 뭐 안 지킬 수 없을 것 같은데 여기서는 흙도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국 속기대국에 나선 양 팀의 선수들입니다. 이영주 선수와 오유진 선수가 만났는데요. 플레이오프 3차전 이 순간 가장 떨리는 두 사람 아마 양 팀의 감독이 아닐까 싶어요. 예, 그렇죠. 이현욱 감독과 김효정 감독 함께 인터뷰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그 양팀 일단 감독님들께 그 오더가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오더 만족하시는지 묻고 싶네요. 네, 먼저 김효정 감독님부터 네, 대답을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사실 저희 이 마지막 3라운드는 오더가 너무 어려워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사실 지금 그 주장 김혜민 선수를 3장으로 뺄 수 있겠다라는 오더는 예상을 좀 했었었고요. 근데 지금 저희로서는 뭐 어떻게 붙어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었고 주장을 뺀 만큼 전반에 2대0으로 끝을 내자라는 생각도 좀 있었습니다. 전반 2대0으로 끝을 내는 작전이군요. 그리고 3국에 간다고 해도 우리 서연이한테 허서연 선수에게 극복할 수 있는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줘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믿음도 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김효정 감독님께서는 예상을 했던 그리고 원했던 오더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꼭 그런 오더는 사실 아니었는데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저희도 되게 상의를 많이 하고 선수들하고도 얘기하고 했는데 이제는 오더보다는 그냥 이기고 보자라는 판단도 있었습니다. 좀 어려운 오더였던 것 같아요. 네. 자, 그렇다면 이현욱 감독님은 어떠신가요? 뭐 저도 뭐 사실 어차피 이게 그 저희가 원한 대로 오더가 나오는 것도 아니라서 고민은 많이 했습니다. 사실 부안팀은 오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늘 고민을 많이 하고 내긴 하거든요. 근데 뭐 1차전, 2차전, 3차전 모두 뭐 그렇게 다 나쁘진 않은 오더였고요. 특히 3차전도 저희가 뭐 어느 정도는 바랬던 오더가 나와가지고 뭐 만족하고 있습니다. 김효정 감독님께서는 앞에 이 초반전에 2대0으로 끝내는 작전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럼 이현욱 감독님은 오늘의 스코어를 좀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신 건가요? 저희도 2대0으로 이기면 좋죠. 네, 2대0으로 이기면 좋은데 사실 뭐 3국까지 가더라도 김혜민 선수가 또 올해 우리 주장 선수가 있기 때문에 3국까지 가도 뭐 저희는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좀 여유 있는 오더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오늘 대결에 있어서 그래도 가장 승부의 키를 쥐고 있는 선수가 있다면 어떤 선수라고 좀 보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김효정 감독님께서는 어떠신가요? 일단은 지금 오더는 저희가 사실 3국까지도 예상을 하고 데뷔를 한 오더라고 할 수 있고요. 오늘 좀 바람이 있다면 이유진 선수가 정규리그 때는 좀 힘들었지만 후반에 힘을 내고 있고 요즘 컨디션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 송혜령 선수나 김혜민 선수 누가 나와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는 오늘의 키는 이유진 선수를 보고 있고 만약에 3국까지 만에 하나 가게 된다면 허서연 선수가 그동안 김혜민 선수에게 너무 좋은 바둑을 다 놓쳤어요. 그래서 그것을 한 번 더 극복할 수 있는 허서연 선수도 제가 어제 물어봤을 때 괜찮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판이 또 중요한 키워드 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현욱 감독님 승부의 키는 오늘 누가 쥐고 있을까요? 저희 팀은 사실 포스트 시즌이 아니라 정규리그 때부터 이지명, 송혜령 선수가 가장 중요한 처음부터 포인트였고요. 이번에도 당연히 마찬가지고 상대가 누구든 간에 저희 팀은 송혜령 선수가 살아나면 정말 강팀이기 때문에 송혜령 선수가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마지막 이 승부로 챔피언 결정전에 진출할 팀이 결정이 될 텐데요. 오늘 또 장시간 가슴을 졸이실 것 같아요. 서로에게 한 말씀 하신다면. 언제 하시죠? 이현욱 감독님, 김효정 감독님에게 네. 어떤 말씀 해주고 싶으세요? 사실 제가 농담삼아 오늘 선수들 봤을 때 부안 선수도 봤을 때 너무 자주 본다고 정들겠다는 얘기까지 했는데 사실 좀 정이 들었고요. 어느 팀이 이기든 간에 올라가는 팀이 우승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효정 감독님 받아주시죠. 네, 일단 저도 이 포스트 시즌에 이렇게 3국까지 오는 이런 게 처음 경험이에요.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 여수팀이나 저희 부안팀 선수들이 일단 너무 고생하고 있다라는 게 좀 마음이 아픈데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좀 끝까지 힘냈으면 좋겠고요. 어느 팀이 이기든 끝나고 또 분위기 좋게 밥 살 수 있는 시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양팀 모두 응원하도록 하고요.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양팀 검토실을 보면 상당히 분위기도 좋고요. 선수들끼리도 참 화합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너무 긴장이 돼서 네. 지금 뭐 포장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긴장이 안 될 수가 없죠. 예. 그럼요. 예. 정말 긴장되는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받았고 여기를 백이 두 칸을 도망갔고요.
이곳을 하나 다가와서 이 한 점도 좀 엿보자. 이렇게 두고 이곳을 뒀는데 이곳을 둔 수가 이제 끊는 것을 좀 능동적으로 방어를 하는 수이긴 한데 글쎄요, 뭐 여기까지 갈 필요가 있었을지 잘 모르겠어요. 뭐 좀 좁히던지 뭐 이 정도. 여기는 약간 허하거든요. 아, 다소 좀 먼 그렇죠. 느낌일까요? 지금 이런 데를 둬도 이렇게 두면은 치받고 끊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 나를 짜는 이쪽 돌은 여기 안형을 집을 확보하면서 아주 단단한 돌인데 단단한 쪽으로 지금 지키고 있는 돌의 입장에서 여기까지 갈 필요는 없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영주 선수가 파고듭니다. 이영주 선수 백돌에 대해서 좀 파고 들어가고 있고요.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셋, 약간 깝깝한데요, 백이 응수하기가. 일곱, 여덟, 자, 위쪽에서 막았네요. 오유진 선수도 그만큼 멀찍이 좀 행마를 한 데는 좀 대비책이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쪽에 어디 파고드는 수를 깜빡했을 수도 있고요. 일단 늘었어요. 뭐 치받는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일단 늘었습니다. 여기 붙이는 수, 뭐 나가는 수, 위로 나가는 수 이런 수들을 다 보고 있는 수죠. 일견 보기에는 백의 응수가 정말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상대 돌이 뭐 아주 두터운데 뭐 여기까지 간 것은 글쎄요, 약간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아요. 30초. 하나, 둘, 자, 이영주 선수가 어느새 네, 초읽기 2번을 다섯, 사용을 했고요. 여섯, 일곱, 여덟, 오유진 선수 계속해서 진행해 갑니다. 예, 일단 붙이는 것을 방어를 하려고 이것을 이렇게 붙였는데 좋은 행마법은 아니죠. 보통 이제 악수인데 지금은 연결이 더 중요하니까 어쩔 수 없이 붙였는데요. 상당히 실전적인 행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흙은 뭐 늘어서 받아야 할까요? 아니면 이쪽을 두면 여기를 이렇게 젖혀가는 이 자리가 아주 눈에 보이죠. 너무 좋죠. 네. 그러면 만약에 이곳을 늘면 그때 이제 막아서 여기에 붙여가는 것을 다섯, 이제 방어를 하게 되는데요. 일곱, 여덟, 아예 젖혀버렸어요. 젖혔다는 것은 받으면 단수까지 치고 밀겠다는 뜻인가요? 그건 아닐 것 같은데 그럼 여기 미는 건 여기 이쪽을 끊게 되면 이걸 빵 때림을 줘야 되거든요. 나가봤자 이쪽으로 치게 되면은 이 석점이 잡히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두고 30초. 그 다음에 늘 리는 없고요. 단수 치고 이으려고 하나요? 그냥 늘어두는 것보다 이 편이 조금 더 좋다는 판단일까요? 글쎄요. 약간 이득이라고 나중에는 이런 기회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둔 것이 아닌가 싶은데 글쎄 이견 보기에는 박수 의미도 있어서 근데 이곳을 두면 여기까지 젖혀갈 생각일까요? 자세는 뭐 흙도 좀 끊을 수는 있지만 썩 자세는 좋지 않은데 그래도 일단 상대를 30초. 끊어가는 의미는 있죠. 둘, 셋, 이제 여기서의 흙의 선택이 중요하겠습니다. 이것만 해놓고 여기를 차단을 하는 건 이걸 둬서 나가면 일루 치니까 여기 둬서 빵 때림을 주는 이 그림은 좋아 보이진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이었을 때 이 돌 두 점씩의 교환이 득은 없어 보이는데 역시 이어갔습니다. 그 자리를 끊긴다면 흙이 좋아 보이지 않았거든요. 정말 앞서 최명훈 해설위원께서 이야기를 해주신 대로 백이 막는다면 흙이 다시 한번 젖혀가는 그런 그림 그리고 있는 걸까요? 이거요. 예. 근데 만약에 이것을 그냥 이렇게 둬서 여기 이렇게 늘게 되면 이 돌 교환은 확실히 악수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걸 둘 때 젖힐 생각으로. 30초. 왜냐하면 이걸 끊을 때 셋, 여기가 돌이 있기 때문에 이게 축이 안 되죠. 아까는 요 돌과 요 돌 두 점씩의 교환이 없으니까 바로 축이 되거든요. 그래서 축을 예방하긴 했는데 백도 이쪽을 두어갑니다. 흙도 끊어간다면 이렇게 두고 이렇게 둘 때
밀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네. 우격다짐식으로 나오는 형태인데요. 자, 이영주 선수가 중앙에서 전투를 먼저 좀 걸어가고 있고요. 그런데 그래프는 좀 백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끊는 자세, 여기 나중에 끊기게 되면 이런데 뭐 끼운다든지 뭐 당하는 형태도 많이 남아있고 흙도 나가는 형태가 결국은 빈삼각으로 좀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싶은데 뭐 그 그래프 차이는 크지는 않고요. 근데 약간 이영주 선수가 승부를 서두르는 그런 느낌은 좀 있어요. 오유진 선수가 워낙 또 장기전에 강한 선수잖아요. 이런 부분을 좀 의식을 하는 걸까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아무래도 후반을 평범하게 맞이하게 되면 뭐 이영주 선수도 후반이 약한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오유진 선수가 후반이 워낙 세니까 한번 중반에 승부를 걸어가는 것을 작전으로 좀 들고 나온 것이 아닌가 싶은데 자, 중앙을 밀어갔습니다. 여기는 이 한 점이 걸려있기 때문에 이런데 끼우더라도 이쪽으로 못 두죠. 뭐 이쪽으로 뒤로 받아야 되고 이곳을 이으면 여기도 이런데도 하나 또 받아야 됩니다. 백이 일단 이곳을 젖히면서 흙이 빈삼각을 할 때 이렇게 뚫고 나오는 행마를 하겠다. 그 뜻이죠. 그냥 느는 것보다는 설사 나중에 이 도리를 버리더라도 이렇게 뚫고 나오는 형태가 좀 더 바람직하죠. 백이 세점머리를 두드렸고요. 흙은 빈삼각으로 행마를 할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자, 오늘 오더에 대한 이야기를 양 팀의 감독과 저희가 나눠봤는데요. 김효정 감독은 좀 조심스럽게 2대 0을 좀 내심 바라고 있는 것 같아요. 다섯, 여섯, 일곱. 오유진 선수는 좀 확실한 카드라고 보고 이유진 선수가 상대 전적에서 좀 열세지만 송혜령 선수를 또 꺾을 수도 있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뭐 이현욱 감독 생각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더가 아주 만족스러워할 것 같아요. 일단 상대 전적에서도 송혜령 선수와 이영주 선수가 다 앞서고 있고 그 3구까지 간다 하더라도 또 양팀에 이제 유력하게 나올 만한 선수가 허세현 선수와 김혜민 선수인데 뭐 계속해서 역전승이더라도 어찌됐건 김혜민 선수가 계속해서 이기고 있기 때문에 뭐 3구 카드도 나쁘지 않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반대로 또 허수연 선수의 입장에서도 계속 역전패를 당했기 때문에 또 김효정 감독은 기회를 주고 싶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예, 그렇게 의미를 둘 수도 있기는 있죠. 예, 지금 이걸 뚫어놓고 여기를 뒀는데요. 예, 그런데 밀리는 것도 아프고 뭐 이런 식으로 하나 늘어들 수도 있죠. 여전히 약점을 보면서 둘, 셋, 백도 이곳을 끊게 되면 이 한 점만 제압하면 여기 모양이 아주 눈 모양이 탄력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거의 타개는 돼 있어요. 이 백돌은 그렇게 위험한 돌은 아닙니다. 흙이 이곳을 지켜두네요. 아주 침착하게 지켜둡니다. 네. 뭐 지킨다면 이렇게 한 발 더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이쪽이 뭐 이런데 늘어둬도 백도 여기까지 침투하기는 여기도 뭐 모양이 정돈이 안 돼 있고 이 대마도 확실치 않기 때문에 쉽지 않은데 일단 약간 좀 물러선 느낌이 좀 있죠. 셋, 넷, 다섯, 여섯, 이러면 백이 일곱, 중앙도를 늘고 아홉, 있고요. 예, 뭐든 중앙도를 또 살리자고 할 수 있어요. 일단 흙이 늘어놓더라도 백이 행마를 하면 어찌됐건 이렇게 콱 막히는 건 이 돌로 방어는 해놨기 때문에 네. 직접적으로 막히지만 않는다면 이 백돌은 그렇게 위험한 돌은 아니에요. 자, 하변에 착점한 이영주 선수의 이 작전 과연 어떻게 작용하게 될까요? 자, 오유진 선수 상중앙 쪽에 백 전체를 연결을 해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셋, 넷, 오유진 선수와 이영주 선수 두 선수 간의 오늘 5번째 만남입니다.
중앙에서의 전투 과연 어떻게 전개될까요? 저희는 이어지는 수순 잠시 후 전해드릴게요. 또한 곰소소금 그리고 여수 거북선의 대결입니다. 플레이오프 3차전 과연 어느 팀이 승리하게 될까요? 이영주 선수와 오유진 선수 중앙전을 펼쳐가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예, 이곳을 받으니까 이었고요. 흑이 한 칸을 뛰니까 여기를 날일자를 가고 이곳을 민 장면인데요. 미는 수보다는 이렇게 날일자를 가는 게 어땠을까 싶기도 한데요. 날일자를 가서 끊는 것을 엿보면서 연결하자고 하면 이도를 어찌됐건 이렇게 막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일단은 넷, 꽉 막히는 형태는 잘 안 나오거든요. 일곱, 뭐 일단은 이영주 선수도 이걸 밀었다는 것은 지금 여기를 두겠다는 뜻인 것 같은데 백도 이제 바깥쪽으로 아예 못 나가는 형태는 아니지만 나가는 것이 악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손을 돌려서 뭐 여기를 끼운다든지 이것을 끼우면 이쪽으로 두면 여기를 단수치고 한 점이 잡히기 때문에 이 한 점이 잡히면 이 돌과 이 돌이 연결되면 흙이 전체가 오히려 순식간에 엷어질 수가 있어서 네, 이 한 점은 요석이죠. 뒤로 받아야 될 것 같고 그때 여기를 그냥 가만히 있더라도 30초. 하나, 여기 끊기면 이쪽이랑 뭔가 완전히 걸리니까 여기는 무조건 다섯, 이어야 되는 자리 여섯, 같고요. 일곱, 여덟, 아홉, 자, 끼우는 대신 붙여서 흙의 응수를 묻습니다. 지금은 그냥 사는데 집중을 하겠다 뭐 그 뜻인 것 같아요. 이제는 받질 않으면 뭐 끼우고 막 단수쳐서 패를 하는 수단도 있기 때문에 네. 흙이 어딘가를 받으면 다음에 이제 내가 끊어서 여기 한 집 여기 한 집 알뜰하게 딱 두 집 내고 일단 살겠다 그 뜻인데요. 자, 살아둔다면 백이 불만이 될 것이 없다. 이런 의미로 30초. 파악이 되는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또 별다른 공격 수단이 일곱, 없다면 좀 싱겁게 여덟, 느껴지기도 합니다. 열. 그렇죠. 맞습니다. 일단 초반에 백이 실리로 상당히 앞서 나갔고 흙은 두터움과 큰 모양이 있었는데 지금 우변에 약간 집이 날 것 같고 하변에도 집이 날 것 같지만 초반에 그 큰 모양에 비해서는 큰 집이 난 것은 아니거든요. 예. 그 전에 백은 실리를 꽤 두텁게 챙겨 놓았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된다면 흙으로서는 좀 실리의 부담이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예, 좀뭐 여기 붙이는 수로 해서 쉽게 살아있네요. 여긴 뭐 안 받을 수는 없는데 어떤 식으로 받을지 여덟, 아홉, 받지를 않고 여기 입구자를 나갔어요. 여기가 이렇게 해놔도 여기에 돌이 있기 때문에 탁 끊기는 형태인데 여기를 안 끊기려면 이 한 점을 여차하면 버려야 되는데 이 한 점을 버리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돌과 이 돌이 연결돼서 너무 중요한 요소인 것 같고 여기만 돌이 오면 언제든지 끊길 수가 있는데 끊길 수 있는 자리를 이쪽을 자꾸 나가네요. 나중에 이 끊기는 게 상당히 큰 부담이 될 수가 있는데요. 네. 백은 막아갔고요. 좀처럼 끊어지는 장면이 만들어질 수 있다면 흙은 계속해서 진출하기가 괜찮을까요? 뭐 그렇다고 이거 둬놓고 안 나갈 수도 없고 뭐 여기까지는 둬야 되고 네. 하지만 흙도 이렇게 나가게 되면 이 백돌이 압박을 당하기 때문에 이쪽 막는 게 선수니까 백도 지금 여기를 노리기보다는 일단 여기를 두고 이렇게 늘어서 귀를 도려내면서 이 돌이 안정을 취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흙이 뭔가 지키겠다는 뜻인가요? 근데 지키더라도 넷, 다섯, 여섯, 또 별건 없는데요. 여기는 원래 여덟, 그래 놓고 그것을 받아둡니까? 흙에 끊어지는 약점을 보강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어찌됐건 여기가 하나 두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면 막을 수는 있는 것 같지만 이 천지대패가 남아 있어서 여기를 다 잡을 수가 있죠. 이 패는 뭐 백이 질 수는 없고 뭐 있더라도 이 패를 계속 들어갈 테니까 결국 귀가 바꿔 칠 테니까 여기 막는 건 꼭
좀 부담스러운 거 아니냐 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백도 일단 손을 빼고 여기를 젖혔어요. 여기가 휙돌이 상당히 얇거든요. 이 젖히는 수도 따끔하게 느껴집니다. 예, 지금 이곳을 늘면 여기를 계속해서 이렇게 끊어갈 수가 있어요. 여기를 끊어서 잡는 것과 이곳을 단수 쳐서 이렇게 두는 것과 맛보기로 하게 된다면 흑도 좀 곤란해지죠. 흑도 여기서 응수가 만만치 않아요. 하나, 둘, 셋, 늘어서 받는다면 백을 바로 돌파하는 수단이 좀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아홉, 열. 마지막 한 번 남았습니다. 자, 이제 이영주 선수 마지막 초읽기입니다. 때이르게 마지막 초읽기에 돌입을 하네요. 늘어서 받을 수 없다면 그렇다고 막기에도 옆에서 또 단수 치면 그래도 돌파가 되잖아요. 이렇게요? 네. 아, 이건 안 되죠. 이건 여기 단수 치면 여기서 뭐 뚫리니까. 그러니까 일단 좀 여기서 마땅한 수단이 없어 보여요. 하나, 뭐 여기를 그냥 셋, 일단 놔두고 이런 데를 호구 쳐야 다섯. 되나요? 여섯, 일곱, 여덟. 네, 지금 이영주 선수도 여기가 막상 뚫리는 게 엄청 아프긴 한데 수가 잘 안 보이니까 일단 시간 연장책을 썼어요. 이거 받으면 결국 여기는 하나 둬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다음에 젖히면서 끊어가는 것을 노리고 여기 흑돌이 온 다음에는 정말 이곳을 흑이 차지하게 되면 백이 여기 이도를 거의 선수로 당한 것 같은 그런 형태가 되죠. 이쪽을 뺏기게 되면. 네. 하나, 둘, 이영주 선수 넷, 다섯. 좌상귀 쪽으로 손을 돌렸고요. 단순히 우변을 받기에는 흑이 응수가 마땅치 않아 보입니다. 흑이 중앙의 백도를 좀 공략하면서 공격을 하는 작전을 펼쳤는데 지금까지는 그닥 성과가 있어 보이진 않아요. 예, 뭐 하변 여기 뭐 하나 지킨 것을 성과라고 보기엔 너무 작은 것 같고 이 백돌도 이제 거의 타개가 됐고 흑의 성과라면 이쪽 집을 깬 건데 이게 과연 얼만큼 값어치가 있을지요. 여기를 받으면 이곳을 연결할 수도 있지만 이곳을 두는 것이 아니고 이 귀 쪽을 막은 다음에 그러면 그 다음에 백이 살면 여기를 둔 꼴이 되니까 이곳을 이렇게 끊어갈 때 여기 젖히는 것을 미패를 하면서 둘, 패를 하면서 여기 젖히는 것을 팩감으로 쓸 수도 있죠. 여섯, 일곱. 오유진 선수 상대해주지 않습니다. 예, 일단 귀를 파고 들었고 그러면 흑이 여기를 끊어가는 것을 노려야 되는데 끊으려면 이렇게 둬야지 일단 끊어지거든요. 네. 이렇게 끊는 이 자세가 여기 언제든지 들여다보는 것도 남아있고 썩 좋지는 못한데요. 흑도. 그래프는 꽤나 백 쪽으로 기울어 있습니다. 흑은 자세가 좋지 못하더라도 끊어가야 할까요? 글쎄요. 이게 뭐 수익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영주 선수도 지금 초읽기가 이제 마지막이죠. 지금 실리는 100집을 간단하게 세보면 6에 8, 11집 여기까지 한 20집 보면 되겠네요. 여기는 11집, 31, 여기 뭐 10집. 100이 40집이 약간 두텁고요. 흑은 사실상 집 모양이 여기 하변 여기 집 모양 하나죠. 여기도 뭐 사실상 집이 나기 힘들어 보이고 여기도 백이 지금 이곳을 늘면서 뒷문이 열려 있고 이한정까지 걸려 있기 때문에 여기도 사실상 집 나는 게 거의 힘들죠. 그러면 하변 집 하나로는 뭔가 당연히 승부가 쉽지 않아 보이고 여기를 쬐는데요. 여기를요? 이렇게 두고 여길 끊을 수도 있고 이쪽을 지금 막상 이렇게 끊고 이으면 그냥 여기를 끊어버리고 흑이 이쪽을 이렇게 석점을 잡을 수는 있지만 여기 백은 살아있고 이 석점보다는 이 두 점이 값어치가 훨씬 크고 백이 선수를 뽑았기 때문에 글쎄요. 30초.
하나, 네, 자, 이영주 선수 조금 다른 방향으로 끊어갔습니다. 다섯, 하지만 백도 지금처럼 돌파하는 자리가 가장 먼저 눈에 띄는데요. 자, 이때 이영주 선수 과연 어떤 수를 준비하고 있을까요? 아, 막아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요. 글쎄요. 이곳을 뚫으면 또 늘겠다. 흙이 또 그냥 백이 이쪽을 툭 여기까지 뚫어버리고 이걸 두고 이렇게 둘 수도 있고. 넷, 다섯, 여섯, 뭐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흙이 약간 무리스러운 것 같기는 한데. 자, 오유진 선수 이번에는 반대쪽에서 찔러갑니다. 이영주 선수도 지금 바둑이 뭔가 어디선가 전단을 마련하지 못하면 초반 실리를 극복하기가 초반 실리 차이를 극복하기가 쉽지 않다고 보고 뭔가 좀 강하게 두어가는데 글쎄요. 오유진 선수가 과연 호락호락하게 응수를 해줄까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영주 선수 실리의 여섯, 부담을 좀 일곱, 느꼈던 걸까요? 여덟, 다소 좀 무리스러운 느낌이 들기는 하지만 강수로 일관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흙은 이곳을 늘던가 이렇게 둬야 되는데 이렇게 두면 여기를 둘 때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두고 뭐 이렇게 둬도 뭐 완벽한 연결이라 여기서 뚫린다면 사활에는 큰 영향이 없고 흙은 얻은 것이라고는 이거 뚫은 것 뿐인데요. 둘, 셋, 넷, 다섯, 늘어서요. 자, 흙은 2선으로 내려섰습니다. 이렇게 되면 양쪽의 백을 노려볼 수가 있는 걸까요? 그런데 백도 이걸 뚫고 여기를 뚫은 다음에 이 패를 하면서 만패불청을 하자고 하는 거죠. 여기를 안 받고 우하기를. 네. 우하기도 크긴 하지만 백이 뭔가 이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든 두텁게 30초. 패가 해소되고 또 백이 둘 차례라면 여기도 흙이 초토화가 당한 형태라 일곱, 만만치 여덟, 않아 보입니다. 아홉. 그것을 일단 뚫죠. 너무 뚫고 싶은 자리죠. 백. 반대로 여기서 콕 이렇게 막히게 되면 흙도 할만해지니까요. 오유진 선수 눈에 띄는 자리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가면서 천천히 두어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의 흐름 카타고는 백이 유리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네요. 삼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중앙에 자세를 먼저 잡아두고 역시 그 이후에는 패가 좀 예상이 될까요? 오유진 선수가 그냥 두는 것은 여기를 젖혀서 끊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5점이 그걸 일단 예방을 해놓으려고 젖힌 것이 아닌가 싶은데 네. 일단 이 5점은 예방이 됐지만 여기를 또 흑돌이 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약간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이 교환이 좌상기 쪽의 백에게 좀 영향을 미칠지도 모르겠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결국 그래도 뚫어서 패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곱, 여덟, 아홉. 뚫어갑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귀에 백돌이 놓이면서 여기가 사활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 패를 이렇게 들어가서 설사 이걸 때린 다음에 이 석점을 버리는 죽이더라도 백이 딴 데 2번 두면은 뭐 흙이 뭐 석점 그래봤자 백지 깨고 석점 먹은 것뿐이 없는 거 아니냐 뭐 그런 뜻인 것 같고요. 여기를 노타임으로 끼웠는데요. 노타임으로 끼웠어요. 자, 결국 흑도 패를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초읽기가 하나뿐이 없는데 둘,
상대를 좀 압박을 하겠다는 뜻일까요? 아니죠. 이거는 일단 수가 보이더라도 좀 더 수익기를 하고 둬야죠. 승부를 자꾸 서두르려는 것 같아요. 이게 심리적인 부분인데 지금 상대는 초읽기가 4개 남지 않았습니까? 나는 하나뿐이 안 남았고 네. 그러면 초읽기를 최대한 활용해서 둬야죠. 이렇게 노타임으로 두는 거는 상대 입장에서 해야 될 작점이고 지금 끼운 다음에 어디 둘지 그럼 상대가 어디 둘지 그 다음까지도 좀이라도 더 수익기를 해야 하고 둬야죠. 아, 이영주 선수가 오늘 승부를 좀 서두르는 느낌인가요? 자, 결국 패를 결행합니다. 예, 그것을 두고 여기를 젖히겠다는 거죠. 뭐 팩감 쓸 곳이 뭐 사실상 여기뿐이 없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거 안 받아버리면 여기 이렇게 빵빵 때려버리면 이것 둬도 여기 흑돌도 상당히 얇아 보이는데요. 백이 여기 또 맞고 이 돌을 살리자고 하는 이쪽에 두는 수가 선수가 될 수가 있으니까 흑이 팩감이 마땅치가 않은데요. 자, 백은 때려냈고요. 이제 흑이 패감을 써야 합니다. 이런 데 젖히는 건 절대 패가 한 패 있는데 뭐 상당히 악수고 이렇게 둔 이상은 그냥 이렇게 둬서 뭐 그냥 백을 안정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거는 흑도 약간 불만일 것 같은데 팩감을 찾아보니까 만만치가 않아요. 다른 곳의 팩감이. 전혀 다른 곳인데요? 치는 정도요? 지금 여기를 이렇게 둬도 두 번을 이렇게 둬도 이거 안 받을 수도 있는 자리를 이 정도요? 아, 이거 받아주나요? 이거 이렇게 두텁게 해소가 되면 여기가 뭐 소위 말해서 너덜너덜한데요, 흑돌이. 너무 얇습니다, 지금. 여기가 이렇게 약하면 이 돌 압박하면서 나중에 백이 두고 여기 살자고 할 때 이런 데만 끊어서 석점을 제압하더라도 백집이 엄청나게 불어나죠. 여기 흑이 이렇게 다음에 두 번을 두더라도 이렇게 맞춰친다든지 적당히 그냥 이 한 점을 버리고 모양 갖추면 그만이거든요. 네, 저 오유진 선수 해소했습니다. 아, 팩감이 너무 작은 팩감을 쓴 것 같아요. 확실히 좀 빨리 두면 판단력이 좀 잘못될 수가 있어요. 자, 좌변에 두 번 연타한 이 자리가 그렇게 크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예, 상대 입장에서 보면 고맙죠. 뭐 지금 이 패를 이 정도 팩감을 쓰면서 내가 이길 수 있게 해주면 백이 일단은요. 여기 이렇게 두터워지니까 이제는 이 돌도 별로 신경이 전혀 안 쓰이고 이제 요 한 점이 들어갔다 뿐인데 예, 아예 그냥 거기까지 젖혀 나오죠. 이건 이제는 위치가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렇죠. 공수가 뭐 바뀐 2패 이기고 느낌이죠. 났더니 흑도 뭐 이런 데 두고 만약에 백이 어딘가를 두면 여기를 응수할 게 아니고 일단 이런 데 입구자를 둬서 이 돌을 압박을 해야 돼요. 흑도 다른데 뭐 받아주고 있을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비상시국이죠. 네, 흑에게는 여유가 없어 보입니다. 흑이 백을 공격하던 입장에서 지금 패가 해소되면서 백은 모두 두터워졌고요. 오히려 오유진 선수가 흑의 공격을 보고 있는 듯합니다. 여기 30초. 있지 않는다면 둘, 셋, 넷, 이런 데 침투를 하는 것을 보고 있겠죠. 여덟, 아홉. 예, 그냥 두텁게 이어두고요. 흑이 받아주면 일단 백도 이렇게 둔 것은 전혀 손해가 없는데 흑도 지금 여기 두고 있을 상황이 아니죠. 예, 여기서 여기 받아주고 있으면 이건 이바도 그냥 앉아서 지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뭐 죽이 됐던 밥이 됐던 여기를 압박을 해서 뭔가 좀 얻어내야 됩니다. 흑의 비상시국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좌하기 쪽 백을 최대한 압박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영지 선수 흐름은 제대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돌이 그렇게 강하게 압박이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여길 두면 원래는 계속해서 이곳까지 이렇게 젖혀 이어야 되는데
백이 지금 이걸 끊으면요. 여길 두면 이렇게 둬버려요. 지금 한 빵 때리고 다음에 양단수 쳐서 2패를 설사 이기는 한이 있어도 뭐 제자리 걸음하는 꼴뿐이 안 되고 지금 여길 끊을 때 이런 데를 두면 다섯, 여섯, 일곱, 뭐 여덟. 여기 자세 잡더라도 그렇게 위험해 보이진 않아요. 일단 백이 여기 막는 것보다는 이곳을 선택을 했고요. 자, 중앙 진출을 엿보고 있습니다. 뭔가 차단을 하면 나중에 뭐 이런 데 느는 것만 선수하더라도 이 돈은 확실히 살아있다 그렇게 판단하는 거고요. 흑이 백을 아주 사납게 몰아쳐야 될 장면인 것 같은데요. 마지막. 그럼 오히려 안쪽에서 안용을 파고들면 좀 어떨까요? 예, 뭐 둔다면 그래서 이렇게 밀어가는 수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그곳이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런데 받고 있어서 바둑이 될까요? 자, 영주 선수 좌상기 쪽에 결국 한 수 투자를 했습니다. 하지만 형세가 여의치 않은데요. 과연 이 정도로 추격을 할 수 있을까요? 여기 막상 예, 뭐 어딘가 찌르고 나오면 어떻게 되죠? 여기 느는 건 뚫어서 잡히니까 여기 둬야 되는데 그때 여기 뚫으면 이곳을 막는 건 여기 끊어서 이으면 빠져서 잡히고요. 여기서는 이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거 찌를 때 못 맞고 늘어야 된다는 얘긴데 이건 다음에 흑이 여기를 둬서 이렇게 되면 살아있지만 이 교환이 확실치 않기 때문에 백이 여기 뚫어서 그냥 이 돌 석점을 잡는 것도 무지하게 큽니다. 일단 좌하기를 그래도 압박을 하죠. 네. 자, 흑은 그 부분을 좀 기대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좌하기 쪽 백돌에 대해 흑이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중앙 한 칸으로 행마를 했습니다. 백은 안에서의 삶은 이제는 좀 불투명할까요? 아니요. 안에서도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일단은 목숨만 살려주세요 하게 된다면 백도 여기 약간 탄력적인 형태라 여기 눈 모양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를 끊어가는 것은 흑으로서도 정말 부담스럽거든요. 여기 끊는 것은 백돌이 여기 어딘가 선수로 오게 된다면 하변까지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우선 들여다보면서 하변을 좀 지키는 자세를 취했습니다. 예, 여기서 백이 이쪽으로 이을 수도 있지만 뭐 이런 식으로 쌍립을 쓸 수도 있죠. 이것을 두면 이제는 이렇게 둬서 100% 연결이 되니까요. 좀전과 같은 이 쌍립의 형태라면 백은 이제 걱정할 것이 없을 것 같아요. 30초. 이곳을 쌍립을 셋, 넷, 두어갈 때 여섯, 일곱, 여덟. 이런 식으로 붙여서 끊는 건 남아있는데 끊는 형태가 흑이 썩 모양이 좋지 못해서 흑이 이제 그게 좀 문제겠네요. 그런데 여기 둬서 이곳 둬서 만약에 이어서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면 이것은 흑이 너무 싱거워요. 이 돌이 일단 다 연결이 된다면 이 돌이 원래 거의 살아있는 돌이었기 때문에 이 돌도 살아있을 거고 패도 이겼고 네. 지금 이것 찌르는 장면에서 이 석점까지 떨어진 다음에 흑이 집으로 따라붙기가 너무 힘듭니다. 하나, 둘, 셋, 흑도 네. 단순히 이어서 받기는 여섯,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여덟. 자, 영주 선수가 이쪽 저쪽 좀 손을 돌리면서 자, 고심하고 있습니다. 자, 백은 흑이 늘어든 수에 대해서 돌파하면서 흑도를 잡아둘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좌귀 쪽 백돌에 대해 가일수를 또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유진 선수는 여섯, 일곱, 어떤 판단을 여덟, 보여줄까요? 아홉. 아, 확실하게 연결합니다. 자, 현재 그래프는 꽤나 하얗게 물들어 있습니다. (2020) 한국 여자바둑리그 오늘 플레이오프 3차전이고요. 이용주 선수 전투에서 좀 실패를 했습니다. 과연 실점 만회할 수 있을까요? 잠시 후 계속 보시죠. 플레이오프 1차전은 부안 곰소소금이, 2차전은 여수 거북선이 승리했습니다. 자, 오늘 3차전의 승자는 어느 팀일까요? 예, 이곳을 두니까 흙이 하나 늘었고 백이 미니까 젖혀있는 거 선수에서 석점은 살렸는데 그래 놓고 여기 넣으니까 여기 찌른 장면이죠. 둘, 이것으로 백돌의 연결은 모두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백도 모든 뭐 시름거리는 사라졌고요. 이제는 GV 대결인데 흙이 좌변에 뭐 한 점을 잡고 집이 좀 확보가 됐지만 상변에 패를 지면서 백집이 많이 늘어났고 여기서부터 이어진 전투에서 백이 여기 3-3도 좀 차지했고요. 여기는 뭐 집이 약간 줄었지만 크게 준 거는 아니고 예, 전체적으로 흙이 이거 하나 지은 건데 여기도 이제 우변은 사실상 집으로 보기 힘들고요. 이런데 단수 쳐서 일곱, 이런데 단수 쳐서 뭔가 살자고 할 때 이런 데만 끊더라도 뭐 한 15집씩 늘어납니다. 백집이. 네. 흙으로서는 우변 해결되지 않은 부분도 꽤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분명 이 중앙 전투에서는 흙이 좀 실패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흙은 실리로는 도저히 좀 따라잡기는 어려운 정도의 차이인 건가요? 근데 지금은 이 백이 30, 연결이 거의 확실히 돼 있기 때문에 넷, 다섯, 집으로 따라잡지 일곱, 못한다고 하면 돌을 거두는 수밖에 없을 정도로 딴 데 해볼 만한 데가 전혀 없거든요. 네. 백돌이 다 여기 100% 살아있고 이 돌이 연결돼 있다고 보면 이 돌이 잡힐 일은 아예 없고요. 예. 방금 전 또 오유진 선수가 선택한 이 자리도 좀 안전책의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죠. 지금 뭐 이제는 그냥 큰 자리만 토박토박 두고 있으면 된다. 그 뜻인데요. 유일하게 백도를 끊어갈 수 있는 수는 오직 이 한 수뿐이 없는데 이렇게 두는 것은 이건 잘 안 되죠. 이거는 흙이 백이 좀 이 피해를 감수하고 연결만 한다고 한다면 여기 끊게 되면 연결이 돼 있어요. 왜냐면 여기를 두더라도 이렇게 두면 결국은 여기를 둬야 되는데 이쪽을 끊어서 석점을 버리고 한 점 빵 때리고 연결하면 그만이죠. 뭐 석점 버린 게 집으로는 한 점 버린 것보다는 조금 이득이지만 뭐 연결은 돼 있으니까요. 네. 약간의 피해를 좀 감수한다면 백의 연결은 확실합니다. 예, 둘, 예, 그곳을 뒀죠. 저라면은 젖혀 있는 것보다는 일단 여기를 단수 쳤을 것 같아요. 단수 쳐도 여기는 손을 빼기가 네. 손을 뺐다간 다 잡힐 것 같아서 하나 두면 그때 뭐 여길 끊던지 젖혀 있던지 그걸 뭐 고민했으면 되니까요. 네, 오유진 선수는 지금 이것을 늘어봤자 이렇게 내가 이 뚫는 이 형태가 워낙 두텁기 때문에 별로 득이 없다 그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흙이 네. 이 느는 교환이요. 자, 오유진 선수가 지금의 형세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가 좀 느껴집니다. 예. 뭐 자체로도 이제 좀 많이 유리한 것 같고요. 형세도 백이 유리하지만 하나, 둘, 백이 엷은 곳이 없는 것 예, 같아요. 예. 뭐 어디 여섯, 신경 쓸 때가 원래 좀 형세가 유리하고 아홉, 집이 많아도
이 바둑판 어딘가에 약간 꺼림직한 곳이 어디 한 군데는 있거든요. 항상 보면. 네. 근데 지금은 없어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아, 그렇다면 이 장면에서 흑의 형세가 좀 절망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런 것 같아요. 지금은 뭐 그래프도 보시면 흑이 까만 게 아예 거의 안 보이죠. 하나, 프로스로 따지면 99%는 될 것 같아요. 까만 게 거의 안 보이니까.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객관적 지표를 본다면 오유진 선수가 분명히 앞서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상대 전적에서 또 의외로 이영주 선수가 앞서고 있었거든요. 예, 상대 전적은 이 바둑도 1대1 게임이지 않습니까? 1대1 게임에서 상대 전적이라는 것은 중요한 그 체크 포인트죠. 뭔가를 비교할 때. 상대 전적에서 이제 이영주 선수가 앞서 있기 때문에 랭킹 차이가 꽤 난다고 할지라도 예, 방심할 수 없는 상대죠. 오유진 선수 입장에서. 그리고 오유진 선수 입장에서 지금 자기가 무너지면 안 되니까. 여덟, 아홉. 그 이영주 선수는 좀 오늘 제가 보기에는 그 약간 바둑을 서두른 것이 아닐까, 승부를 좀 서두르는 느낌이 확실히 있었어요. 네. 예, 지금 백이 저곳을 뛰면서 지금 사실상 여기는 집이 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뭐 두 집 내고 사는 게 둘, 그냥 여기 공격하다가 백이 오히려 이득, 집이 더 많이 날 수도 있을 것 같고, 여기는 흑이 집이 난다고 하더라도 뭐 사실상 한 두 집에서 많아야 한 세 집 정도 봐주면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집이 사실상 거의 나지 않는 그런 곳입니다. 이영주 선수가 중반 전투에서 좀 실패를 하면서 이제는 오유진 선수의 동무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백은 지금 뭐 그냥 이런 데 끊어 잡는 것도 집으로도 백집이 거의 10집 가까이 늘어나고 또 흑이 있게 되면 이 백돌이도 잡힐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여섯, 예, 어렵게 생각하고 두는 것보다는 정말 쉬운 자리 그냥 막 두면 돼요. 쉽게 정리를 해 나간다면 백이 우세한 형세입니다. 자, 오유진 선수가 이영주 선수에게 꽤나 우세한 장면을 이어가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일국 장고대국은 어떤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을까요? 자, 두 판 동시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측에 송혜령 선수와 이유진 선수의 장고대국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유진 선수가 좌상귀 쪽을 걸쳐간 수가 마지막 수였거든요. 아, 예. 자, 하변에서의 접전이 한 차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하변에서의 이 전투의 결과 좀 어땠을까요? 예, 일견 하변 보기에는 네. 흑집이요. 26, 7집 정도 되고 우변은 확실치는 않죠. 왜냐면 우상기가 흑이 지켜놓긴 했지만 완전치 않기 때문에 한 수가 더 와야 집이 되는 형태고, 여기가 5, 6, 7, 10, 18, 20, 23 요거는 하나 때린 것 같고 24, 25 요것도 때렸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따는 자리인 것 그러면 같습니다. 27집이죠. 그리고 여기는 흑집을 여기랑 합해서 좀 맛을 감안해서 본다면 하나, 30집은 조금 여섯, 약한 것 같아요. 한 30집 정도? 좀 약하려나? 뭐 하여튼간 그 정도. 네, 그렇다면 흑은 예. 57집가량 봐줄 수 있겠네요. 예, 한 55집 보면 되겠네요. 예, 약간 약한다고 본다면. 네. 그러면 100집이 여기가 50집 정도 나면, 뭐 선수에 따라서 뭐 한 50집 정도 나면 비슷한 형세인데요. 백의 형태의 50집가량 과연 봐줄 수 있을까요? 일단은 여기까지 보면 무조건 넘을 것 같고, 근데 흑도 이제 불어나는 게 있으니까. 근데 여기까지 형태는
그래도 100이 괜찮은 것 같은데요. 100이 예. 괜찮은 형세일까요? 그래프가 있으면 좀 보고 싶은데 그냥 일견 보기에는 100이 좀 괜찮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지금 전해지는 소식에 의하면 이유진 선수와 송혜령 선수의 대국은 흑이 58% 정도 그러면 흑이 뭐 그 정도로 파악이 좀 된다고 합니다. 확정가가 좀 더 현실적이다 뭐 그런 뜻인 것 같은데 근데 뭐 58%라는 정도의 퍼센티지는 거의 뭐 차이가 없다는 거고요. 흑도 결국은 여기 모양을 그냥 집으로 만들어주면 안 되는데 이유진 선수는 뭐 노타임으로 밀어갑니다. 뭐 젖히면 계속해서 그냥 집 짓기 하면 이긴다는 뜻일까요? 여기 골이 아주 깊은데요. 계산서 나왔습니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게 정확하게 계산이 되나요? 그냥 일단은 제가 볼 때 이런 거 미는 타이밍으로 뭔가 어딘가 침투를 해서 좀 맛을 남겨놓고 그 다음에 좀 두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밀어갑니다. 이유진 선수가 솔직하면서도 어쩌면 과감한 작전이 될 수 있는 밀어가는 자리 선택을 했습니다. 이제는 송혜령 선수가 선택할 차례인데요. 마지막 하나, 둘, 셋. 예, 지금 오유진 선수 바둑은 좀 더 진행이 되고 있는데 뭐 변화는 없어요. 여기 끊어 잡고 뭐 이런 곳에 눈목자 달리니까 또 여기 끊어 잡고 네. 그냥 백은 뭐 아주 여유가 있어요. 그냥 계속해서 그냥 두 자리 두면 됩니다. 흑은 전단을 모색할 곳이 없어요. 아예. 이거는 뭔가 바둑을 잘못 짠 거죠. 항상 보면 좀 바둑이 불리하더라도 역전을 시킬 만한 그런 가능성이 있는 곳이 남아 있어야 한번 형세를 뒤집을 수 있는데 네. 지금 이 바둑은 뭐 지금 형세 차이도 좀 많이 나지만 뭐 바둑을 뒤집을 만한 곳이 아예 없어서 좀 괴롭겠는데요. 흑의 입장에서. 흑은 전단을 마련할 곳이 없다는 것이 좀 답답함이 되겠습니다. 이영주 선수 오늘 승부를 좀 서둘렀던 것이 페인일까요? 오유진 선수가 지금 선택하는 수들을 보면 가장 안전하고 또 가장 알기 쉬운 곳들만을 선택해 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백이 여유 있는 형세로 느껴지고요. 예, 지금 송혜령 선수가 젖혀가니까 또 이유진 선수가 노타임으로 그냥 바로 젖혀가는데 그럼 정말 이유진 선수는 서로 집 짓자는 의미인가요? 뭐 땅 따먹기 하자는 거죠. 근데 지금 서로 이렇게 돌이 부딪히면 백도 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2단 젖히고 뭐 이런 식으로 뭐 둬서 뭐 계속 두어 가야 되는데 이거는 서로 겁나요. 서로 겁나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송혜령 선수와 이유진 선수 좀 대범한 바둑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는데요. 자, 이 바둑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장고 대국 1국에서 만난 두 선수입니다. 송혜령 선수와 이유진 선수. 상대 전적에서는 송혜령 선수가 3승 1패로 앞서 있는데요. 하변 접전이 한 차례 끝이 났고 이제 작전의 기로에서 이유진 선수가 좀 과감한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자, 카타고는 흑이 좀 편안하다라고 여전히 파악을 하고 있네요. 송혜령 선수도 아무래도 2국 이영주 선수와 오유진 선수가 이영주 선수가 뭐 잘해줄 수도 있지만 뭐 대국전 이제 처음 착석했을 때 뭐 오유진 선수가 워낙 랭킹도 높고 실력이 뛰어나니까 불리하다고 본다면 나는 꼭 이겨야 된다. 그런 게 또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거든요. 이 부담감이 좋게 작용을 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훨씬 많거든요. 대부분 승부에서 부담을 느끼는 것은 대국에 좋게 작용하기는 좀 쉽지 않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뭐 이 한 판에 내 목숨을 건다 뭐 이런 게 트렌드일 수도 있는데 요즘에는 그냥 좀 마음 편하게 속 편하게 바둑 두는 게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내용을 보여줄 수도 있거든요. 더군다나 요즘에는 속기가 많아졌기 때문에 예전에 뭐 7, 8시간, 10시간씩 바둑을 두고 이틀거리, 일본 같은 경우 이틀거리 바둑을 둘 때는 온 뭐 정열을 쏟아 부으면서 둘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게 속기에서는 뭐 이렇게 너무 어깨에 몸에 힘이 들어가서 두게 되면 별로 좋지는 못하거든요. 자, 앞서 여수 거북선의 감독 자, 이현욱 감독은 오늘 승부의 키를 송혜령 선수가 쥐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뭐 송혜령 선수를 그만큼 믿는다는 뜻일 텐데요. 이유진 선수는 이번 포스트 시즌에서 2승 1패 기록을 하고 있고요. 송혜령 선수는 2패입니다. 아직까지 승점이 없는데요. 송혜령 선수는 제가 뭐 평가를 하자면 바둑 둘 때 그 뭐 이런 걸 뭐 자세나 이런 걸 본다면 긴장을 좀 많이 하는 것 같고 약간 마음이 약간 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항상 보면 아주 차분히 가라앉아 있는 그런 상황으로 예, 바둑을 두는 것 같지 않은 느낌이 좀 들어요. 최정 선수를 보면 물론 최정 선수랑 꼭 비교하기 힘들지만 최정 선수는 뭐 차분함을 넘어서서 약간 졸고 있는 듯한 그런 표정으로 바둑을 둘 때가 좀 많거든요. 네. 송혜령 선수는 약간 좀 액션도 뭐 여러 가지 좀 있는 것 같고 약간 좀 예. 마음이 좀 이렇게 가라앉아 있는 상태로 두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유진 선수가 밀고 젖혀가면서 흑진을 키워가고 있고요. 사실 백도 예상할 수 있는 자리는 이 2단 젖혀가는 한 수였는데요. 예, 아예 끊었다는 것은 이제 땅 따먹기 하겠다는 거예요. 아, 예, 이곳 두고 늘고 이렇게 둬서 이쪽을 예방해 놓고 2단 젖히면 뭐 이렇게 둬서 여기서부터는 뭐 젖힐 수도 있지만 일단 끊기면 이곳을 이어야 되니까 여기까지는 늘어야 될 것 같고 이 다음부터는 이제 뭐가 뭔지 모를 정도로 이거 하나 끊어 놓고 여기를 둬서 뭐 조여 붙이면 흙이 이거 잡을 수도 있고 여길 또 꼬부려 갈 수도 있고 네. 이제부터는 뭐라고 표현할까요? 약간 난장판인 뭐가 정리가 안 되고 완전 선으로 이런 데서요 뭐 돌 하나 잘못 갖다 넣게 되면 아예 변화도 없이 그냥 땅 따먹기 식으로 정말 딱 승부가 여기가 그 선이 그어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백이 하나 조심해야 될 점은 여기가 어떤 식으로건 뭔가 완벽하게 선이 이런 식으로 어떻게 그어지게 되면 이제는 여기 패도 안 날 수가 있어요. 이곳을 언제 손을 대느냐, 어떤 타이밍에 응수타진을 하느냐가 예, 중요한 장면일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유진 선수가 젖혀갔습니다. 젖히는 것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곳을 끊기게 되면 흙이 결국은 이렇게 한 방 당해야 되는데 이 돌이 흙의 수중에 떨어지더라도 이렇게 한 방 끊어져서 이 돌과 교환되는 것 자체가 별로 좋지는 않아요. 돌이 그냥 형태상 끊어진 다음에 그 돌을 잡더라도 좋지는 않아요. 이거 젖혀서 끊기니까 그래프 바뀌었죠. 네, 확 좀 백이 바뀌었죠. 뛰어올랐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이런데 끊기는 순간 설사 뭐 이렇게 늘어서 어떻게 해서 이 돌을 2점을 잡더라도 결국은 돌이 형태상 다시 조여붙이기라던가 뭔가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는 그냥 느는 것이 웬만하면 정수일 그런 상황이 많죠. 이유진 선수가 다시 한번 젖혀간 이수가 과연 어땠을까요? 근데 이유진 선수도 지금 제가 볼 때는 정말 중요한 장면이고 이런 데서의 그 행마 하나가 뭐 승패에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데 조금 그 착점 속도가 빠릅니다. 이유진 선수도 약간 좀 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제한 시간이
거의 3분 가까이 남았는데 뭐 사실 이런 데서가 더 어렵지 뭐 나중에는 오히려 어려운 장면이 지금보다 어려운 장면은 잘 안 나올 것 같아요. 두 선수 모두 좀 긴장을 한 것 같아요. 당연히 긴장을 안 할 수는 없는데 뭐 근데 또 이렇게 중요한 승부에서 누가 더 침착하느냐가 승부에 또 직결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잘 관리를 해야 되겠죠. 네. 여기서 이제 백도 어려운 장면인데요. 예, 어려워요. 일단은 그래도 이것을 늘어놓고 이 두 점이 설사 잡히더라도 이것을 늘어서 뭔가 버리는 형태가 나오는 것이 도리 이치상 맞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또 모르죠. 때에 따라서는 지금 이런 데를 한번 붙여서 여기서부터 전단을 모색할 수도 있죠. 예. 왜냐하면 어차피 여기 선이 잘못 그어지면 다 집이라고 본다면 지금 한번 붙여서 이런 데 두면 뭐 그냥 우찌끈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끊게 되면 여기에 또 여기 변화에 따라서 여기에 큰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어찌됐건 한번 붙여서 타이밍을 잡아보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요. 백의 입장에서는 우선기를 모두 집으로 지어줄 수는 없고요. 응수타진의 이 타이밍이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근데 이런 데서는 사실 좀 감각적인 부분도 필요해요. 지금 시간이 송혜령 선수 15분 남았는데 이거는 1시간이 있어도 여기를 수익기를 정확하게 해가지고 딱 뭐가 딱 맞아가지고 이렇게 내가 이걸 결행해야지 이렇게 수익기를 하기에는 좀 너무 어렵고요. 뭐 둘 곳도 너무 많고 좀 감각적인 착점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감각적인 부분은 시간을 많이 들인다고 해서 꼭 좋은 수가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데서 시간 계속 쓰다가 괜히 머리만 멍해지고 뭐 수익기가 뭐 사람인지라 뭐 정확하게 또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 수익기를 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너나 광활하고 많기 때문에 이럴 때는 좀 이렇게 감각적으로 착점을 하고 조금씩 그 폭을 좁혀가는 거죠. 그 둘 수 있는 그거를 좁혀서 좀 두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백의 입장에서는 우상기를 먼저 응수타진 해보는 작전 하나, 그리고 이 끊어간 돌에 대해서 백을 살려 나오는 이 작전, 이렇게 두 가지 정도를 예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단수 쳐서 이렇게 미는 건 이건 어떨까요? 이거는 그냥 이렇게 둬서 이렇게 두는 건 이거는 백이 져요. 이거는 제가 장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백이 질 것 같고 서로 집이 된다면 이렇게 네. 두는 순간 여기도 다 집이 되니까 이건 그쵸. 뭐 말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까지 또 안 밀면 이런데 흙이 꼬부릴 때 여기 뭐 약점 투성이라 그래서 여기 단수 치는 수는 아닐 것 같아요. 단수 치는 수는 아닐 것 같고 여기를 직접적으로 일단 늘어서 이렇게 두면 뭐 여길 뛰던지 여길 있던지 해서 씌울 때 뭐 나와 끊는다든지 노리던지 여길 붙이는 걸 노리던지 어딘가 뭐 여길 붙이던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고 아니면 이거 느는 것도 보류한 채 뭐 이쪽을 먼저 손을 댈 수도 있고요. 이게 뭐 보통의 감각이 아닐까 싶은데요. 백은 여러 가지 작전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송혜령 선수가 계속해서 좀 장구를 해가고 있고요. 정말 최명훈 해설위원의 이야기대로 약간 불안해 보이는 느낌도 있어요. 보통 송혜령 선수가 이제 제스처가 좀 큰데 이게 내가 바둑 둘 때 별로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예. 그게 이렇게 제스처를 또 하다 보면 제 경험으로는 그 제스처 때문에 내가 오히려 그렇게 약간 더 뜰 수도 있거든요. 뭐 뜬다는 표현이 제가 이제 정확하게 이제 표현이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예. 서로 단수 쳐서 집을 만들어가는 가장 단순한 작전으로 진행하기에는 백이 좀
부족할 것 같은 느낌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그 작전은 아닐 것 같습니다. 송일영 선수는 지금 뭐 여기에 대한 수익기를 다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수익기가 이게 흙이 일단은 여기 둘지조차도 잘 모르겠거든요. 저는 네. 어느 게 맞는지 진짜 잘 모르겠는데 이걸 수익기로 다 풀어낼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의 수익기를 다 하는 것이 인공지능이라고 한들 가능할까요? 인공지능이면 그래도 인공지능도 수익기가 아주 정확한 편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한 5급이 두는 수익기도 간혹 착각할 수도 있고 또 감각은 그 어떤 프로기사보다도 좋을 때도 있고 근데 수익기는 좀 약한데 그래도 인공지능은 모르겠어요. 연산 능력이 너무 빨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이런 데서 그래도 뭔가 어디가 좋다 이렇게 제시는 하죠. 제가 일단 늘었죠. 그 단수 쳐서 버리는 것은 그거는 정말 안 되는 수법이었던 것 같고 이렇게 느는 것이 일단 맞는 방향인 것 같은데 이제는 근데 흙도 어려워요. 지금부터 흙도 이게 미는 게 맞는지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네. 이거는 근데 또 이렇게 둘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이거는 아닐 것 같고 네. 뭔가 이거 아니면 이걸 것 같은데 이제 흙도 어렵습니다. 그럼 두 가지 그림을 먼저 한번 그려볼까요? 예, 이곳을 여기를 두면 여기서 이제 백도 여기 약점은 있지만 그래도 적극적으로 두어간 다음에 여기를 뛰는 거고 그러면 흙도 이것을 쉬어가는데 그때 일단 나와서 끊고 보는 거죠. 백도 여기 돌이 많기 때문에 이 그림은 또 막상 이렇게 두어놓고 보니까 이게 흙도 좀 위험해 보입니다. 네. 예. 백이 유력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백은 이 석점을 혹시 버리더라도 뭔가 뚫어놓고 싸바르고 버리는 형태가 된다면 근데 흙은 이 석점을 버리는 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네. 여기에서의 싸움은 오히려 백이 좀 부담이 없는 싸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흙이 방향을 좀 바꿔볼까요? 이렇게요. 네. 이렇게 두고 이곳을 두면 여기를 이걸 사실 안 끊고 여기를 끊고요. 이걸 축으로 잡으면 그때 이런 식으로 끊고 이건 안 될까요? 아니면 흙이 이거 끊어놨다가 보고 이렇게 끊으면 예. 일단 딱 보기에도 어려워 보입니다. 예, 어렵죠. 백도 여기를 일단 뛰어서 이런 데 들여다보는 게 선수니까 또 백도 막상 자세는 딱 나오는 형태란 말이에요. 그냥 어렵다고 설명드릴게요. 저도 여기서 뭘 딱 제시하는 기사가 있으면 일단 데리고 와보세요, 한번. 그만큼 어려운 장면이고요. 흙으로서는 이쪽 저쪽 좀 완벽한 수익기가 필요해 보입니다. 유진 선수가 다음 수에 상당히 좀 시간을 들이겠는데요. 그러니까 이유진 선수도 여기 젖힐 때 노타임으로 젖혔죠. 젖히고 끊기고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부터 또 한참 생각한다면 여기 젖혀서 끊기고 늘 때 어떻게 되는지를 판단하고 늘지 젖힐지를 선택해야죠. 예. 딱 봐도 너무 어렵거든요. 네. 근데 이유진 선수가 아까 착점을 두어가는 그걸로 봐서는 바둑을 괜찮다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괜찮을 때 좀 정확하게 뒀어야죠. 사실 이런데도 막 이런데 붙이고 이런 식으로 막 끊어서 들 수도 있어요. 그게 지금의 타이밍일 수도 있죠. 예, 지금도 여기에서요? 예, 여기서 이렇게 붙여 끊어도 백도 여기가 걸려 있기 때문에 여기 정확하게 응수하기 어렵거든요. 예. 흙이 젖혀간 수로 인해서 바둑이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예, 어려워졌습니다. 정말 한 발짝 떼기가 어려운 그런 바둑이
될 조짐이 보이는데요. 근데 여기 직접적으로 움직이는 게 만만치 않다고 본다면 진짜 아까 제가 제시한 네. 이런 수도 생각해 볼 수 있죠. 백이 이곳을 받지 않고 여기를 두면 이쪽 방면에 흑이 여기를 한 방 이어서 아주 여기는 많이 당하긴 했습니다만 흑도 여기를 연타를 하게 되면 좌변을 다 깨고 산다고 한다면 그건 얘기가 달라지죠. 흑이 기존에 집이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데를 붙이고 뭐 이쪽을 둘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끊으면 이건 뭐 아주 그냥 서로 그냥 골치 아파서 뭐 아예 수익기가 안 될 정도로 어려운 형태가 되겠죠. 흑이 좌변 쪽을 붙이고 끊어가는 이런 부분에서 전단을 구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상당히 좀 세련된 수법인 것 같아요. 대국을 하다 보면 이런 장면에서는 정말 시간이 물 쓰듯이 써지더라고요. 예, 그렇죠. 금방 줄어들어요. 어렵죠. 예, 어려운 장면입니다. 여기를 좀 해볼까요? 뭐 시간도 많은데 이렇게 두고 끊고 여기를 둘 때 이곳을 끊고 여기를 이렇게 밀면 지금 이 돌이 여기를 단수치고 이렇게 축으로 모는데 축으로 걸려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100% 지금 선수가 아니라서 네. 이쪽을 받으면 여기랑 또 이게 찌르고 나오는 것을 연관지어져서 뭔가 걸릴 수가 있죠. 이유진 선수는 좀 전에 뭐 돌을 집은 걸로 봐선 이쪽 어디 그냥 두려고 두는 것 같은데 저희가 중앙에서 입구자는 살펴보지 않았네요. 입구자도 해볼까요? 네, 입구자 한번 하면 해주시죠. 이제 입구자로 두는 수가 이제 평소에는 뭐 좋은 행마는 아닌데 지금 당장 이렇게 축으로 잡는 수를 이제 내포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백도 이제 여기를 무조건 받아야죠. 뭐 백도 이제 이렇게 받을 수 있고 이렇게 받을 수 있는데 이때 이렇게 두면 단수 치고 끊으면 뭐 형태가 비슷해요. 이 돌이 여기 있다고 보고 여기 둘 때 단수 치고 끊으면 아까 늘고 씌운 거랑 또 환원이 되죠. 네. 예. 뭐 입구자로 두는 수는 제가 아까 보기로 말씀은 드렸지만 좀 두기는 어려운 수법인 것 같아요. 썩 내키지는 않으시는군요. 이유진 선수가 돌은 집어들었지만 바둑판 위에 내려놓지는 못했습니다. 저 궁금한데요. 여기서 인공지능이 어디 두는 게 제일 좋다 이렇게 설명을 할지 저도 저도 궁금한데요. 한번 보고 싶습니다. 과연 인공지능은 이 장면에서 흑에게 어떤 수를 추천하고 있을까요? 지금 카타고의 그래프는 꽤 팽팽한 수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 미세하게 흑 쪽인데 그 차이는 크지가 않네요. 이유진 선수의 고민이 깊어져 갑니다. 결정했을까요? 예, 일단 끊었죠. 우선 끊었고요. 끊고 나서 안 두진 않을 거예요. 끊은 다음에 뭐 손을 빼면 끊는 게 악수니까요. 그런데 이 끊는 교환 자체만으로도 100개 그래프가 좀 상승했어요. 그래요. 그거는 뭐 그 차이는 없을 것 같고, 일단 여기를 밀어가는, 느는 것과 미는 것 중에서 일단 밀어가는 수를 선택했고, 이걸 끊었다는 건 지금 이유진 선수의 머릿속에는 이걸 두면 다른 수보다는 여기를 끊을 생각으로 여기를 끊어 놓은 것 같아요. 여기를 끊을 생각 아니라면 이 끊는 것을 먼저 두고 두지는
않지 않았을까 하는 그냥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이렇게 두면 여기서는 이제 백도 이제 뭐 어렵죠. 뭐 이렇게 해놓고 뭐 당장 뭐가 안 되면 이런 데 붙여갈 수도 있어요. 뭐 중앙 쪽에서 흑은 옆으로 밀어갔습니다. 저희가 가장 어렵다고 이야기를 해드렸던 바로 그 변화대로 이유진 선수가 이끌어가려는 듯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백도 바로 젖혀가기는 좀 어려울까요? 아니요. 그래도 여기는 느는 형태는 어차피 좋지가 못하고 또 밀면 점점 여기가 구체화되니까 결국은 이곳은 젖혀서 이렇게 둬놓고 그리고 뭐 여기를 뭔가 뭐 붙여서 뭔가 어딘가를 붙여서 두는 그런 형태가 이제 바람직한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어차피 잡힌다고 본다면 차라리 이런 식으로 잡히는 게 낫지 여기를 안 둬서 이렇게 늘어서 잡히는 형태가 되면 오히려 여기 맛도 더 나빠지기 때문에 네. 여기는 젖혀놔야 될 것 같아요. 역시 좀 패러다임이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이 두 점머리 젖혀가는 이런 자리들은 여전히 좀 좋게 작용을 하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송혜령 선수의 손길 늘어서 진행합니다. 자, 젖혀간다면 흙이 끊어가는 것이 좀 부담스러웠을까요? 늘고 이걸 밀어가면 그때 젖혀서 이 석점을 버리겠다. 뭐 그 뜻인가 봅니다. 그런데 흙이 이렇게 하면 여전히 입구자 성립될까요? 근데 여기를 어차피 두면 백이 여기 찝는 게 끊는 걸 보면서 절대 선수라 이렇게 둬도 여기를 찝어서 끊을 수 있고 여기를 두더라도 그냥 여기를 그냥 무식하게 끼워서 끊을 수가 있죠. 그렇다면 흙은 어떻게 행마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또 뭐 이것을 두고 여기를 두면 그냥 둘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여기를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둘 수는 있는데 백도 여기 빵 때림을 연속으로 하면서 여기가 워낙 두터워지기 때문에 여기는 수상전은 사실상 이게 흙이 이긴다고 봐야 되는데 여기는 좀 깨긴 했습니다만 여기가 완벽하게 집으로 굳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흙도 약간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네요. 송혜령 선수가 한번 늦춰서 받았습니다. 흙이 한 번 더 밀어가는 수에 대해서는 백이 젖혀서 막는 수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고요. 흙도 백도 정말 어려운 장면입니다. 생각 시간은 송혜령 선수가 8분, 그리고 이유진 선수는 12분가량 남아 있습니다. 두 선수 이전 4번의 대결을 펼쳤는데요. 그중 3번이 모두 여자 바둑 리그에서의 대결이었습니다. 그 3번의 대결에서는 송혜령 선수가 2승 1패를 가져갔네요. 그런데 마지막 대국이 2017 시즌이니까요. 조금 시간이 많이 됐죠. 네, 좀 오랜만에 만난 두 선수네요. 송혜령 선수는 여수거북선의 이지명, 그리고 이유진 선수는 부안 곰소소금의 삼지명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두 선수 모두 우승컵을 들어올린 경험이 있습니다.
이유진 선수는 지난 시즌 이 부안 곰소소금 예. 팀에서 우승컵을 들어올렸고요. 송혜령 선수는 SG 골프 팀에서 아, 한번 그렇죠. 우승을 경험한 바가 있죠. 최정 선수와 같은 팀이었죠. 네. (2018) 시즌이었으니까 그리 오래 흐르지 않았습니다. 네. 예, 이유진 선수는 막상 끊는 것만, 아니 젖혀가는 것만 생각했나 봐요. 아, 그렇다면 흑이 요거 끊는 것도 좀 보류를 했었어야 됐을까요? 이것을 밀고 실전처럼 늘으면 요거 끊는 것도 뭐 때에 따라서는 여기를 먼저 붙인다던가 할 때 조금 아까울 수도 있죠. 예. 뭐 때에 따라서는 또 다른 쪽으로 둘 수도 있으니까. 여길 두면 여길 둘 게 너무 뻔하고 그냥 두는 건 뭐 이런 식으로 늘더라도 석점을 잡을지언정 백이 이렇게 이쪽 방면으로 진출하는 이 흐름이 기분 나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석점도 놓고 따는 형태가 된다면 백이 여기 얼추 좀 막는 형태가 될 거고, 예, 또 여기서 고민이 많겠네요. 단순히 백을 잡는 이 수익기뿐만 아니라 흑으로서는 백을 어떻게 잡느냐 이 방법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유진 선수 지난 시즌 그리고 이번 시즌 들어서도 역시 필요할 때 이겨주는 선수로서 좀 활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이유진 선수 정규 시즌에서 확실히 좀 부진했는데, 예, 이 포스트 시즌에 들어와서 준 플레이오프에서도 권주리 선수를 한번 잡았죠? 네, 예, 그게 어. 컸어요. 제 몫을 톡톡히 해주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플레이오프 1차전에서도 상대 전적 열세였던 이용주 선수에게 승리를 가져간 바 있고요. 예. 정말 그 팀의 선수를 기용하는 감독 입장에서 이렇게 중요한 고비 때마다 딱 한 번씩 뭔가를 보여주면 그 전의 기억은 순식간에 사라져요. 예. 아, 자, 이유진 선수가 계속해서 시간을 한 번씩 체크를 하고 있고요. 쉽게 마음의 결정이 서지 않는가 봅니다. 예, 너무 어려운 거니까 저도 지금 뭐 이 변화 저 변화를 뭐 이리로 미는 거 뭐 이런 거 다 해봤지만 어찌됐건 이 두 점을 흑이 수중에 넣지는 못하고, 그렇다면 결국은 이 석점을 제압을 하되 여기를 뚫린다거나 그런 형태가 될 텐데, 놓고 따는 형태가 안 나온다고 한다면 정확하게 여기를 두고요. 받을 때 이렇게 두면 이거는 완벽하게 이 석점을 잡을 수는 있는데, 문제는 여기를 둬서 이렇게 뚫린다는 것이 문제죠. 이거는 별로 좋지 못해요. 여기 다 집이 나도 여기가 완전 뻥 뚫리기 때문에. 근데 뭐 그래도 이렇게 맛좋게 잡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고, 예, 뭔가 이걸 밀어서 이 젖힘을 당하면 이거는 예, 좀 안 좋아 보이거든요. 네. 또 좀 고민이 많이 됩니다. 밀어서 젖히는 이 그림은 송혜령 선수가 왠지 원하는 그림일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이유진 선수 중앙 한 칸을 보류한 채 날일자 했습니다. 그것도 뭐 제가 아까 좀 전에 설명드린 것과 비슷한 맥락이에요. 이거를 이렇게 둘 때 여기를 막을 생각은 아니고, 이거는 잘못하면 부러지고 이렇게 둬서 이렇게 두는 거죠. 여기는 뭐 거의 절대 선수니까 아까 제가 이제 이거를 하나 띄워놓고 둔다 그랬는데 이걸 생략하고 두는 거죠. 뭐 띄워놓는 건 득은 없겠네요. 이렇게 둬도 어차피 이쪽으로 나오는 수는 아예 없기 때문에. 네. 이 뚫리는 이 형태 자체가 뭐 여기는 좀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유진 선수는 그래도 밀어서 이게 돌이 끊어지면서 놓고 따는 형태가 돼서는 그건 재미가 없다.
이 형태가 뚫리더라도 이게 낫다. 그렇게 판단을 내렸죠. 우변의 돌파를 감내하더라도 이 백세점을 확실히 잡아두겠다는 작전입니다. 자, 이 작전에 대해서 인공지능도 좀 비슷하게 바라봤을까요? 그래프의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자, 어려운 장면에서 흑이 선택을 했고요. 예, 백은 글쎄요. 백은 별로 생각할 게 없을 것 같은데 여기 뚫는 수 말고는 없을 것 같고요. 흑도 지금은 무조건 늘어야죠. 이렇게 둬서 여기 끊기게 되면 이건 흑이 더 위험해 보여요. 이 백돌이 여기가 더 많지 않습니까? 이쪽에 흑돌이 많은 것보다. 네. 예, 백은 뭐 이런 데 듣는 거 단수 선수 여기나 뭐 이런 데 붙이는 거 뭐 이거는 안 될 것 같고 일단 여기 들고 어쩔 수 없이 여긴 뚫리고 그 대신 이 돌은 확실히 수중에 넣었죠. 흑이 이 하변이 27집이 아까 제가 27집이라 그랬던 것 같은데 27집이 확보가 돼 있으니까 여기는 좀 뚫리더라도 이렇게 돼서 이 석점을 제압하게 되면 여기 집이요. 5에 15, 25, 32, 33, 35, 40 여기 귀집 약간 본다면 45 그러면 55, 65, 70집 여기까지 뭐 80집 형태니까 뭐 백도 여기 다 집이 난다고 하더라도 뭐 80집은 만만치 않죠. 귀는 일단 흑이 두면 또 사는 형태라 확정과 80집이라면 흑의 집이 크죠? 입장에서도 집이 꽤 크죠. 네, 네. 괜찮은 저도 작전으로 이렇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세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 개발 안 해본 상태라 설명을 드리면서 집을 세보니까 흑집이 많이 나네요. 상당히 크네요. 자, 이혜진 선수 어려운 장면에서 괜찮은 선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백도 아까 느는 수보다는 이렇게 두고서 뭔가 여기를 좀 손을 대는 건 어땠을까 싶기도 합니다. 좀 그런 아쉬움이 남을까요? 또 뚫어야죠. 하나만 뚫을 수는 없죠. 예. 네, 송일훈 선수도 역시 그 이후의 그림을 좀 생각해보고 있을 텐데요. 이런 바둑은 전 너무 어렵더라고요. 한 수 둘 때마다 또 형세 판단이 상당히 중요한 바둑이잖아요. 예, 다 어려워요. 저도 어렵고. 저만 어려운 건 예, 아니었군요. 저도 어렵고 뭐 신진서 선수도 어려울 거예요. 다 뭐 누구나 이런 바둑은 뭐 여러 가지 생각할 게 많죠. 평소에 딱 나오는 형태가 아니고 뭐 좀 특이한 형태고 형세이기 때문에 어려울 수밖에 없죠. 이곳은 뚫고 나서 이 흑돌과 이 흑돌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석점을 뭔가 맛을 노리는 건 어려워 보이고 백이 여기를 좀 선수로 지운 다음에 이걸 최대한 키워야 되거든요. 제가 이렇게 말로는 설명을 드렸는데 선수로 지우기가 일단은 뭐 여기를 붙여서 뭔가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렇게 모양을 결정짓지 않고 결정짓기 전에 뭔가 여기 붙이는 타이밍은 없었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다면 백이 지금 돌파하지 않고요. 아 이걸요? 네, 여기에서 붙여보는 건 이미 늦었을까요? 아니 뭐 생각해 볼 수는 있는데 여기 이렇게 막히는 형태가 너무 좋은 자리라 이런 데 붙일 때 흑이 막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그렇죠. 뭐 이런 자세 자체가 뭐 너무 좋은 자세니까요.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붙일 수도 있는데 결국은 이쪽으로 뚫는 거 말고 더 잘 되는 수가 있을까? 더 잘 될 수가 있을까 싶기는 한데요. 근데 그러려면 이거 안 찌르고 차라리 붙이는 건 있을 수 있죠. 왜냐면 이렇게 된 게 여기가 흑집이 다 난다면 두 집이 득이지만 백이 하나 찔러 놓는 게 네. 여기서 수를 내는 입장이라면은 오히려 흑이 나중에 그냥 일로 이렇게 이 돌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되는 게 백이 여기 뭔가 수를 내거나 할 때는
돌이 더 흙이 한두 점이라도 이쪽 석점에 가깝게 가는 건 안 좋을 수가 있죠. 챔피언 결정전에 직행할 한 팀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승부에서 두 팀이 만났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유진 선수는 2019 시즌 그리고 송혜령 선수는 2018 시즌에 우승컵을 들어 올린 선수들인데요. 이렇게 큰 무대를 경험한 선수와 경험하지 못한 선수들의 차이점이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리그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곳에서 큰 승부를 세계대회 뭐 여자대회 결승이라던가 뭐 그냥 통합 무슨 세계대회 본선에서 뭐 바둑을 둔다던가 이런 경험이 있으면 모르는데 뭐 아직까지는 그렇게 몇몇 선수들 빼놓고는 뭐 여자 선수들이 세계대회 여자대회 결승 무대를 밟은 선수가 많지는 않으니까 이 두 선수도 아마 아직 없을 거예요. 뭐 지금 세계대회 결승 무대를 밟아본 선수가 최정 선수, 오유진 선수, 김채영 선수, 그리고 뭐 예전 뭐 박지은 선수 뭐 많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큰 무대 경험이 있으면 뭐 그런 거에 또 승부호흡이라던가 대처하는 방법이 뭐 요령이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하면은 좀 차이는 있을 수가 있죠. 예. 앞서 김효정 감독도 이제 상대 전적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했던 이야기도 좀 결국에는 심장 싸움이란 이야기 같거든요. 그렇죠. 뭔가 또 좀 더 긴장을 하지 않고 예, 편안한 예. 둘 수 있는 예, 지금 이곳을 갔어요. 이곳을 간 건 흙이 먼저 뛰지 않은 것을 좀 이렇게 꾸짖겠다 뭐 그런 뜻일까요? 여기를 백이 찌르는 게 있으니까 흙도 받아야 되는데 받는다면 이렇게 붙여서 받는 게 능률적이고 이렇게 붙여서 받으면 이제는 백도 받아야 되죠. 이제는 단수 쳐서 바로 잡히기 때문에 백이 받아야 되는데 뭐 이렇게 하나 받을 수가 있죠. 아, 이렇게 보강을 할 수도 있군요. 예, 뭐 끼우는 수도 있지만 이쪽으로 나와서 끊을 수가 있으니까요. 아, 네, 흙의 약점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송혜령 선수는 여기 뭐 수를 내려다가 이쪽을 깨려다가 후수를 뽑아서 이쪽 중앙 쪽을 먼저 두게 되면 여기 선이 달라진다 그 뜻이죠. 그래서 이것을 둘 때 뭐 이렇게 좀 선수로 그래서 여기 받아주면 요 2점씩의 교환은 백이 좀 이득 아니냐 그렇게 생각해서 예, 이렇게 두는 거고요. 흙도 뭐 여기를 어딘가를 받으면 그때 이제 백이 이쪽을 두겠죠. 자, 송혜령 선수 빈 삼각으로 실전적인 행마를 보여줬습니다. 자, 이영주 선수와 오유진 선수의 대국 이제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요. 함께 결과 확인해 보시죠. 이곡 속기 제국이 먼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오유진 선수와 이영주 선수의 대결. 예, 지금 막 공배를 다 메우고 개가를 하는데요. 네, 자, 앞서 오유진 선수가 상당히 우세한 국면이었습니다. 자, 과연 어떻게 마무리됐을까요? 돌 모양상은 흙이 엄청 따라간 것 같은데 그래도 오유진 선수의 얼굴 표정이 역전을 당한 건 아닌 것 같고 이봐도 역전을 당하진 않았겠죠? 평온한 얼굴로 보이죠? 그래도 뭐 많이 따라가지 않았을까 싶은데 흙이 워낙 나빠서 반면 비기죠. 예, 원래는 훨씬 나빴을 것 같은데 네. 오유진 선수가 이제 좀 약간 물러서면서 마무리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유진 선수가 안전 운행을 했던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영주 선수가 열심히 추격을 하기는 했지만 역전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부안 공소소금의 주장 오유진 선수 100으로 6집 반을 남겼습니다. 자, 이영주 선수 오늘 초반부터 좀 서두른 것이 오늘 패배의 원인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초반 공격에서 중앙의 공격에서도 약간 좀 뭐 젖히고 단수치고 이은 거 그 수법들이 약간 좀 과격한 것이 아니었나 싶어요. 자, 플레이오프 3차전 선취점의 주인공은 오유진 선수였습니다. 부안 공소소금이 먼저 앞서가네요.
이제 여수 거북선의 입장에서는 남은 두 판을 모두 승리해야만 챔피언 결정전에 도달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 돌아올게요.